네, 좋은 아침입니다. 옥상의 빌런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쵸? 금금금.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7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걸린 걸까요, 제가? 목이 지금 살짝 칼칼해. 근데 그럴 일이 딱히 없긴 하거든요. 아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감기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칼칼하길래 뭐지 나 어제 방송했나? 했는데 안 한 거야. 어제 뭐 딱히 방송을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말을 많이 할 만한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방송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제는 멀쩡했단 말이지. 어제는 딱히 아무런 증상이 없고 멀쩡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감기가 왠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집이 그렇게까지 건조하진 않은데 어제 다른 날보다 차가운 거 많이 드셔. 어제 그거 먹었어요. 어제 스무디 먹었어요. 나 평소에 스무디를 잘 안 먹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찬 거를 먹으면은 금방 탈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해서 찬 거를 잘 안 먹는데 어제는 더워가지고 스무디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좀 칼칼하길래 평소에는 찬물을 살짝 섞거든요. 보통 이제 물을 따라오면은 정수 3분의 2 하고 냉수 3분의 1 해가지고 좀 찬물을 섞어오는데 오늘은 그냥 다 정수만 받았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상하게 감기가 되게
잘 걸리더라고요, 옛날부터. 상황보다가 병원 그래야겠어요. 근데 심하지는 모르겠네. 이상하게 옛날부터 감기가 되게 잘 걸리는 편이었어요. 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 감기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근데 저는 여름 가릴 거 없이 감기가 굉장히 잘 걸리는 편이야. 봄에도 걸리고, 여름에도 걸리고, 가을에도 걸리고, 겨울에도 걸리고. 근데 올해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 제가 진짜 어느 정도로 잘 걸리냐면은 감기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하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감기 다시 걸리고 제가 그 정도로 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올해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지? 날이 막 엄청 덥지도 않고 또 아침이랑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생각보다 여름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안이 돼요. 아, 나만 걸리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걸리는구나 하면서 위안이 좀 됩니다. 저만 잘 걸리는 거였으면은 좀 속상할 뻔했는데 다른 분들도 종종 걸리신다는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동질감 들어요. 맞아, 저 이번 주 주말에 그거 보러 가요. 뮤지컬 보러 가요. 되게 오랜만에 보러 가는 거라서 많이 설렙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요새 저기 뭐냐, 대학로 쪽에 바퀴벌레가 겁나 많이 나온대요. 과선생이 겁나 많이 나와가지고 공연장에서도 되게 자주 출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좀 많아요. 과센세가 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뭐지? 방역을 했대요. 최근에 방역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외부만 방역을 했으면은 외부에 있던 바 선생님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 선생 잘 잡는 친구 데려가는 거요? 제 주변에 뮤지컬 같은 걸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보러 다닙니다, 늘. 가끔 이제 같이 보러 가기도 하는데 웬만해선 거의 혼자 다녀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보다가 비명을 지를 일이 생기진 않을지 조금 심란하기는 한데 부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왜 이상한지 알았어. 왜 이상한지 알았어. 드디어 눈치챘어. 제가 정말 맨날 이래요. 그 V 브리저는 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키고 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키고 나서 연결을 안 해. 또 방금 눈치챘어. 어쩐지 오늘 뭔가 되게 이상하더라. 그쵸, 방역해도 금방만 있으면 다른 곳에 자꾸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대학로 쪽에 음식점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그쪽이 이제 좀 먹을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유독 되게 잘 꼬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로 안 간지 꽤 됐거든요.
연극이랑 이제 뮤지컬을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대학로를 안 간 지 꽤 됐는데, 그래가지고 좀 심란하긴 하지만 이제 마음속 깊이 기도를 하면서 제발 바센세를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빌면서 보러 갔다 와야겠어요. 정말 혹시 몰라요. 제가 만약에 보다가 바센세 마주쳐가지고 못 참고 비명이라도 지르면은 이제 트위터에다가 뮤지컬 진상녀라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글? 제발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드네요. 너무 두려워. 실제로 어떤 분 공연을 보다가 바센세가 다리로 올라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많이 심란하기는 해요. 아니 보통 바센세들 인간 되게 안 좋아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바센세가 인간을 보면은 아 더러워 하면서 피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의미로 많이 심란해요,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진짜 벌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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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상사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 바센세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신기해. 그 친구들은 겨울에 죽지도 않나 봐. 죽지도 않나 봐. 어디서 그렇게 자꾸 자연 발생하는지 모르겠어. 쪽팔이 마냥. 그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다. 올해 모기가 굉장히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쪽만 그런가? 올해 모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지 저 한 마리? 한 마리 정도밖에 못 봤어요, 모기. 작년이었으면은 벌써 많이 나오고도 남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기억상 작년에는 왜 모기가 벌써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가 봐요. 날씨도 습하고 그래가지고 장마 끝나면은 근데 이번 장마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선택하기 어렵다. 모기도 싫고 장마도 싫어요. 둘 다 싫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니 조금 힘든데? 둘 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가브리엘 푸아로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마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모기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근데 이제 장마는 사실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은 이제 습하고 눅눅한 것도 제습기 돌리면은 해결이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비 많이 내리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산 아무리 큰 거 써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다 젖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래가지고 비는 정말 내가 뽀송한
실내에만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름의 낭만은 조금 한 발자국 멀리서 지켜보면은 괜찮다. 가까이 있으면 괴롭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딱 여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 정말 그 여름을 피해가지고 좀 멀리서 보면은 되게 낭만적인 계절인데 직접 그 여름 속으로 직접적으로 뛰어들면 그거만큼 괴로운 계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내리 우중충하네요. 이번 주도 보니까 내일부터 비 와가지고 수요일까지 비 오네요. 다른 날도 다 흐리고. 나 비가 많이 내리긴 한다. 근데 날씨 못 믿겠어. 맨날 이래놓고 비 안 오잖아. 맨날 비 온다 해놓고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 해놓고 비 오잖아. 믿을 수가 없어. 음. 저번에도 비 온다 해놓고 비 안 오고, 비 안 온다 해놓고 비 오고. 이제는 정말 우산을 상시 들고 다녀야 되는 계절이 왔어요. 제가 작년에 정말 너무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도 꼬박꼬박 우산을 챙겨 다녔거든요. 근데 가끔씩 까먹는 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꼭 비가 와. 평소 이제 잘 챙기고 다닐 때는 비가 안 오다가 꼭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꼭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우산을 정말 많이 샀어요. 집에 멀쩡한 우산이 그렇게 있는데도 맨날 그 까먹고 안 가지고 다닐 때마다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우산을 참 많이 샀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까먹는 거였으면은 억울하지도 않는데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까먹었거든요.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꼭 귀신같이 비가 와. 그래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 제 문신처럼 우산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 까먹지 않고 늘 눈에 닿는 곳에다가 우산을 들고 우산을 늘 문신처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갑자기 비가 와도 두렵지 않다고요. 맞아요. 우산 부자예요. 정말 꼭 그런 것 같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음, 비 너무 싫어. 여름도 너무 싫어. 근데 작년보다 올해 여름이 안 더워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장마 끝나면 또 엄청 더워지겠죠?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 근데 보통 항상 비 그치고 나면은 항상 갑자기 훅 더워졌던 것 같아. 이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지만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나은 편,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덥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습한 거는 정말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실내에 있으면은 어쨌든 제습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습한 거를 줄이거나 덜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야 되는 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습도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고문이야. 이게 안 습할 때는 더운 거를 좀 그래도 견디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와 저기 습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습한 동네들, 특히 이제 한국도 저기 부산이라던가 그런 이제 제주도라던가, 제주도는 뭐 여름 아니어도 늘 습하지만 저기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쿠루링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일처리 잘하고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저 물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디지, 여름마다? 일본에 오면은, 일본도 엄청 습하죠. 거기는 완전 섬이니까. 민물가재가 익어서 둥둥 떠다녀요. 어머, 어떡해? 제가, 뭐지? 지난달에 일본 다녀왔었잖아요. 일본 다녀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되고 나서는 엄청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메, 메타몽은 납치 못했어요. 되게 슬픈데 메타몽 납치 못했어요. 제가 메타몽 인형 평소에 안고 자는 메타몽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안 꽂아가지고 많이 꼬질꼬질해졌어요. 많이 꼬질꼬질도 해주고 애가 숨도 죽고. 네, 일본 산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거 친구 거 훔쳐온 거거든요. 저거 친구가 인형 뽑기에서 뽑았다고 했던 거 제가 훔쳐온 거였거든요. 친구네 집 가가지고. 뭐지? 친구가 뽑았다고, 인형 뽑기에서 뽑았다고 하길래 헐 진짜 나 주면 안 돼, 나 줘 하고 찡찡거렸더니 친구가 나 집에 갈 때 너 가져 이러고 줬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매일 안고 자는 인형이 됐는데 그게 조금 이제 그게 벌써 20대 초반이야. 그래서 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숨도 죽고, 왜냐면 또 큰 인형이 아니고 작은 인형이었어가지고 애가 숨도 죽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일본 가가지고 안고 잘 메타몽 인형을 새롭게 사와야겠다. 저 친구도 안고 새로운 인형도 같이 껴안고 자자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메타몽 인형이 없어. 제가 일본 포켓몬 센터를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 동안 총 거의 6군데, 7군데를 갔단 말이에요. 모든 일정이 포켓몬 센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4일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6군데, 7군데를 갔다 왔는데 단 한 군데도 메타몽 인형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재고가 없었던 것 같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인형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메타몽이 인기 굉장히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을 리가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진작에 다 팔려가지고 재고가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 대신 메타몽 대신 따라큐 인형 5마리 납치해왔어요. 따라큐 인형 5마리 납치해왔어요. 갖고 싶었던 다른 따라큐 인형도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이는 것만 종류별로 납치해왔어. 따라큐 인형.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 총 6마리의 따라큐 인형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몇 마리는 가방에 낑겨져서 넣어져 있고 몇 마리는 이제 나와 있고. 맞아요. 6마리 종류별로 있어요. 다 디자인 다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일본에 또 가가지고 또 더 데려오고 싶어요. 더 포획해가지고 캐리어에 가득 실어오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근데 확실히 따라큐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갔었을 때 다 재고가 하나씩 남아있다던가 재고가 많아도 막 3개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크기가 있는 친구들은 완전 조그만 애들은 그래도 재고가 꽤 있긴 했었는데 큰 애들은 진짜 재고가 없긴 했었어요. 인기가 진짜 많긴 한가 봐요. 응, 응, 맞아. 따라큐도 귀여워. 그 다른 종류의 따라큐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들은 언제 가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포켓피스 시리즈? 포켓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포켓몬 IP 갖고 있는 그건데 포켓피스 시리즈가 조금 더 모해화가 되어 있어요. 포켓몬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더 귀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포켓피스 시리즈를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포켓피스 시리즈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기존 그림체로 인형을 만들면은 좀 멍청해 보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인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못생긴 애들도 있어가지고 인형으로 살짝 고민했는데 포켓피스 애들은 좀 귀여워. 왜냐면 제가 멍청할 거면은 아예 멍청하면은 또 사고 싶은데 애매하게 멍청하고 애매하게 못생기면은 별로 구매 욕구가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인형들은 좀 애매하게 못생기고 애매하게 바보 같을 때가 있어서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포켓피스는 그냥 아예 귀여워가지고 눈길이 계속 가는 것 같아. 맞아. 포켓피스 팬들이 귀여워요. 저 그거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는 포켓몬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 이제 친구들은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포켓 포켓몬을 그래가지고 막 닌텐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제 한번 이제 친구들이 그 포켓몬 팝업 스토어를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따라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토끼 캐릭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때마침 이제 제일 복권 이치방 쿠지라고 하죠. 쿠지 상품 중에 연번이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쿠지를 했는데 2번을 돌렸는데 그때도 포켓피스였어. 그래가지고 쿠지를 돌렸는데 2번 돌렸거든요. 그때가 2번 돌렸는데 하나는 팽돌이 인형이 나오고 하나는 그 하위상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여기서 뭐지 교환해줄 사람을 기다리자 이러고 이제 그 쿠즈하는 곳 근처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내부 팝스토어 내부에는 사람이 꽤 있는데 쿠즈하는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기다리는 김에 나 쿠즈 한 번만 해도 될까 이러고 제가 이제 쿠즈를 하러 갔거든요. 왜냐면은 음, 여러분들 블레스 유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 쿠즈에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어.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쿠즈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쿠즈에 대한 로망이 하나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쿠즈 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차피 기다릴 거면은 나 한 번만 할래 하고 내 친구들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쿠즈를 하러 갔어요. 쿠즈를 하러 갔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말했지만 그때는 포켓몬에 관심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 온 김에 겸사겸사 기념으로 하나만 해야겠다 이러고 하나를 딱 했어. 하나를 딱 했는데 연본이 인형이 나온 거야. 그 교환해줄 사람이 나였던 거지. 그래서 친구 팽돌이 인형이랑 제가 뽑았던 연번이 인형이랑 교환을 해가지고 해피엔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켓몬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때여서 팽돌이는 이제 다른 주인분을 찾아가지고 양도를 해줬습니다. 친구가 연번이로 교환해줄 사람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그 교환해줄 사람이 나였던 거야. 근데 그때 뽑았을 때 직원분들이 다 축하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그 직원분들이 친구가 연번이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친구가 포켓센 팝업 갔었을 때 안에서 딱 연번이 인형만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에 이렇게 연번이 인형 들고 쿠즈를 했었거든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들이 친구가 연번이 좋아하는 걸 알았어가지고 제가 연번이 뽑으니까 되게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찌저찌 돌고 돌아 친구 연번이었고 저도 이제 팽돌이 인형이었고 그랬다.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응.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팽돌이 포켓피스 팽돌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번에 그 일본 가서 쿠즈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쿠즈 하는 곳을 한 곳밖에 못 갔어.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일본 놀러 가게 되면은 그때는 쿠즈 좀 하고 싶어요. 재밌지 않나요? 약간 그 가차도 재밌긴 한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 쿠즈 할 때 종이 뽑아서 뜯잖아요. 그 뜯는 게 너무 재밌어. 약간 뽁뽁이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중독성이 있어.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거 뽁뽁이처럼 그런 거 팔면은 집에서 사가지고 그거 뜯으면서 놀고 싶어. 닭살잡이 오리너구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 뜯을 때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그것만 뜯으면서 놀고 싶어요. 옛날에는 뽁뽁이 터트리면서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쿠즈 자체도 좋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다이소에 포켓판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포켓판 뜯으면서 놀까? 아, 웃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 있던데 GS25에 이치방 컷이 생긴다는 얘기 있던데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GS25에 되게 굉장히 뜬금없이 이치방 컷이 GS25에 상륙한다 이런 기사 봤던 것 같아. 맞아요. 대원 미디어 꽝 없는 뽑기 이치방 컷즈 키오스크 GS25 도입 꽝 없는 뽑기라고 말하면은 이거 굉장히 오타쿠를 이해하지 못한 말이야. 꽝 없는 뽑기가 어딨어. 이치방 코즈도 엄연히 꽝이 존재한다고. 어? 특히 한국으로 오면은 가격 엄청 비싸지는데 저 진짜 이치방 코즈 그렇게까지 가격이 비싸지는지 몰랐어요. 그 현지에서 700엔이었거든요? 그거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15,000원이던데? 저 진짜 그렇게까지 이제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건너오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금액이 붙을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붙을 줄은 몰랐어요. 그니까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응. 뭐 이미 운영 중이라고? 아니구나. 응. 대형 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세계 점포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매장으로 이 치밤쿠즈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점포가 어디지? 홍대려나? 홍대 쪽이 이제 서브컬처 쪽 샵들이 많아가지고 홍대에 있으려나? 관세라네. 아,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충격 먹어가지고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이치방쿠즈를 하려니까 돈이 아까워졌어. 그 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그 가격을 보고, 현지 가격을 보고 오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졌어. 한국에서 하려니까. 아, 쿠즈 빨간약 맞아요. 쿠즈 빨간약을 알게 됐어. 정말. 빨간약 먹으면 유리님 알고 싶지 않았어. 몰랐을 때가 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일본 가서 제일복권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그거는 많이 했어요. 그 뽑기는 많이 했어. 저 어떤 노래 좋아하냐고요? 요즘에 그거 듣고 있어요. 그 뭐지? 아도님의 역광 듣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노래 하나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들어가지고 요즘 딱 그거 한 곡만 듣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꽂히는 노래 있으면은 그걸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메탈 쪽도 듣고 했었어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란 펜은 오니님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음. 제가 옛날에 하드록 밴드 중에 그 그룹 좋아했거든요. 더 프리티 레크리스. 유튜브 유입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유입이에요? 나 유튜브에 영상 그나마 자주 올리는 게 다시 보기밖에 없는데 다시 보기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유튜브 유입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좀 활발히 하는 인어였으면은 제가 유튜브 유입이구나 했을 텐데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아직은 활발히 말있고요.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신기해요. 아 정말요? 다시 보기 유입이에요? 타버린 오리로스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음. 아 그렇구나. 되게 영광이네요. 제가 옛날에는 그 하드록 밴드 좋아했거든요. 더 프리티 레크리스라고 테일러 맘슨이 보컬인 그룹이 있거든요. 가십걸의 제니 험프리 역이었던 이제 테일러 맘슨 님이 계신 아 그렇구나. 앞으로 다시 보기는 킹시복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그룹 중 좋아했던 노래가 Make Me Wanna Die랑 그 다음에 My 메 뭐라고 읽지? 메디신? 뭐라고 읽을까요? 이거랑
미스 너띵 이렇게 세 곡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르 상관없이 그냥 꽂히는 거 있으면은 그것만 주구장창 듣는 것 같아요. 발라드 꽂히면 발라드만 듣고 제이팝 꽂히면 제이팝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구독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 봤으면 좋겠군요. 제가 약간 노래뿐만이 아니라 책도 그렇고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파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네, 일단은 그냥 꽂히면은 딱히 장르 상관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거에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어마마마의 소원이 그거였죠. 책 좀 그만 보고 밖에 좀 나가라. 그때는 진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편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책에 미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진짜 책 좀 그만 보고 얘가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밖에를 그렇게 막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책 좀 글만 읽었으면 좋겠다.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 같다. 이거는 정상적인 범주가 아닌 것 같다. 책을 이렇게 읽는 거면은 이거는 정상의 궤도가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책 속에도 맞아. 어마어마가 뭘 알아. 책 속에도 세상이 있단 말이야. 책 속에 사람이 있잖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있다. 그러면은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도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론 입장이 굉장히 늦었지만 아마 본론 분량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시만. 자, 오늘 책은 나온 지 꽤 된 책인데요. 최은영 작가님의 쇼코의 미소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편집이에요. 소설집이라고도 하죠. 이제 소설집과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은 무슨 차이냐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보통은 분량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장편소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분량이 꽤 많아. 3만 자 이상이었던가? 단편소설인가? 장편소설 기준은 이제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700에서 800매 정도래요. 700에서 800매 정도면 몇 자죠? 계산해볼까? 700매 기준으로 14만 자고 800매 기준으로 건 16만 자겠네요. 그러면은 14만 자에서 16만 자 정도 되는 책이 이제 장편소설일 테고 단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소설이래요. 50매에서 100매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 만자에서 2만자 정도인 것 같네요. 자,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소설집은 뭐냐? 한 권의 책 안에 단편소설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코의 미소도 이 쇼코의 미소라는
소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총 이제 7개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 맞겠지? 그래서 이 책은 이 최은영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책이기도 해요. 이 쇼커의 미소라는 소설로 등단을 한 작가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책이죠, 이 작가님한테는. 그리고 이 소설이 당시에 꽤나 인기가 많았던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그런 거에 이제 흥미가 생겨서 구매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표지가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표지 예쁜데 한번 사볼까 하고 샀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특정 작가를 보고 책을 산다던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 제목이 꽂힌다던가 아니면은 표지가 꽂힌다던가 하면은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도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간이었거든요, 이게. 벌써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초판을 출간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총 7개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7편의 단편이 모두 시사하는 바가 같아요. 이제 이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별과 그리고 이제 인간과의 유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샀는데 1판 58세다요. 맞아,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당시에. 사실 이렇게까지 소설이 크게 인쇄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출판계가 정말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왜냐면은 책을 냈었을 때 적자를 보지 않는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출판계가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한강 작가님 말고도 이제 적자를 보지 않는 작가님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본적으로 적자를 깔고 간다고 해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팔린 거죠. 왜냐면은 신인 분이시면은 어쨌든 그만한 이제 인지도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은 행복한 엔딩을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밝은 분위기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책 소설 내용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해피엔딩이 하나도 없어요. 해피엔딩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설도 없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밝지가 않습니다. 좀 완전히 어두운 것도 있고 좀 밝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소설들도 있고 그리고 묘하게 좀 찝찝한 엔딩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소설들이 다 엔딩, 그러니까 이제 이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밝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 아름다운 이별, 좋은 이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데 왜 이별을 하겠어? 결국 이제 서로 간의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던가, 혹은 이제 좋든 싫든 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리고 보통은 그 계기가 좋지 않은 계기겠죠? 그 좋지 않은 계기를 통해서 다들 이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소설들의 내용이
밟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쵸? 좋은 이별은 깔끔한 서로가 뒤털어오는 이별이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깔끔한 이별이라는 게 있을까요? 뒤탈없는 이별은 있을 수 있어요. 뒤탈없는 이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깔끔한 이별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별 말고는 이별, 사별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사별 너무 슬픈 것 같아. 음. 왜냐면은 사별은 너무 그쵸. 나쁘지는 않죠. 슬프지만 그 사람과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고 서로 막 싸운다던가 그런 일이 있어서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총 이제 7편의 이야기가 각자의 이별을 다루고 있어요. 각자 다 다른 이유로 이별을 해서 각자 그 이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 소설은 풀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소설 약간 감성적인 분이 아니더라도 우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슬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모든 단편이 다 그러진 않는데 유독 좀 마음을 건드리는 단편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카엘라라는 단편이랑 비밀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참 신기한 게 최은영 작가님 뭐 다른 소설은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백해요. 문장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정돈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뭔가 막 화려한 미사오가 붙는다던가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던가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세요, 문장들이. 그런데 그 담백한 그 문장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정말 묘하게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담담해서 더 슬픈 것 같아. 그 담담하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편은 쇼코의 미소의 쇼코의 미소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수록된 소설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실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읽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본 거는 다시 안 보는 편이에요. 음.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독 이 단편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다른 단편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기억에 남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쇼코의 미소도 이별에 관한 거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작가분이 쓰신 단편, 책은 제가 읽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편들은 뭔가 굉장히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어떤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글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밀접하게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해야 되나? 소설인데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서전을 읽는 느낌도 나고 에세이를 읽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그런 느낌을 내내 받았어요. 저 7편의 단편을 읽는 동안.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맞아요, 회고로. 근데 분명히 다 다른 이야기고, 한 사람이 다 겪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물들이 엄청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그 소설들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냥 정말로 이런 일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약간 소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삶과 살짝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 소설은 그 삶과 경계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인물들도 정말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정말 내 곁에 한 명쯤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이제 인물들한테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루는 이별들이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별이었냐면은 이제 이 쇼코라는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소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제 학생 때 이 쇼코가 일본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제 자매의 결혼 같은 거를 맺은 한국의 학교로 이제 일정 시간 오게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이 소유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표현이 됐다면은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소유라는 인물도 여학생이었고 쇼코라는 인물도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소유라는 여자애가 쇼코를 짝사랑했었던 것 같아. 짝사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쇼코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제 소유가 쇼코를 찾으러 일본으로 가는데 거기서 만났던 쇼코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서 마음속으로 쇼코에게 이별을 전합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도 이제 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뭔가 그런 감정들이 조금 씁쓸함도 느껴지고, 그쵸. 그리고 정말로 사실 굳이 이게 외국인과 외국인의 조합이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동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약간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내가 알던 사람이 좀 아닌 것 같고 좀 변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과 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 근데 다른 단편들의 이야기도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음. 정말 좀 사람 간의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 한때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그리고 아 정말 이 사람이랑은 내가 평생 가겠다. 평생 헤어지지 않고 평생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믿었던 관계들도 결국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뭔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서서히 교류가 끊기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이유를 모르는 채 그렇게 멀어지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특별한 계기가 딱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마치 깨진 유리처럼 그렇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짜오 같은 단편이 이제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 되는 거죠. 단 한순간으로 인해서 이제 아, 이 사람과 나는 더 이상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싶은 그런 이별이 있는 거고
또는 이제 한지와 영주라는 단편처럼 영문도 모르는 채 그렇게 맞이하는 이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 나의 작은 손의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친했었지만 서서히 이제 뜸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연락도 끊기고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카엘라와 비밀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스포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가까운 만큼 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더 멀어지기 쉬워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가까운 만큼 서로 이제 교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일 때도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슬픈 것 같아요. 좋아해서 가까워지는 건데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살짝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더 오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친하게 지낼 것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 멀어지고 내가 이 사람과 오래 지낼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서로의 곁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게 별로 없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다들 정신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잠시만요. 물 좀 금방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여이 너는 물속에 산다고. 그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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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간 옆에 연못에서 또 좋아할 뻔했다고. 제가 연못 안으로 막 그렇게 다이빙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샘에 다이빙을 하진 않아요. 정말 놀랐겠지만 제가 그 샘을 관리하기는 하는데 샘에 다이빙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먼 곳에서 온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제 7개의 단편에서 7명 혹은 그 이상이 각자의 이별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마주합니다. 맞습니다. 식수용 아니에요. 다이빙을 한다거나 저기서 이제
물을 호로로 판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 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벌 받을 것 같은데? 내쫓기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허락받지 못하는 미미르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들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하거든요. 정말 이 작가님이 쓰신 이 단편이 저는 다 좋았어요. 진짜 이해가 하나 안 됐던 건 있거든요. 한지와 영주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별이긴 했어, 사실. 한지와 영주는 아직 제가 다 이해를 못했어. 이 한지와 영주라는 제목처럼 이 한지와 영주라는 인물들의 이별을 다룬 내용인데 정말 이 한지라는 등장인물이 회피충이에요. 회피충이에요. 엄청 회피충입니다. 그래가지고 읽는 내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읽는 사람도 미치게 만들고 영주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읽는 인어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이 한지와 영주는 읽는 내내 제가 한지한테 악플을 엄청 달았어요. 읽는 내내 정말 이 한지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하면서 맞아 우 붐따 우너 한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제가 읽으면서 한지한테는 정말 악플 정말 뚱뚱하게 달았습니다. 정말 못난 남자예요 못난 남자. 제가 유일하게 진짜 이 소설만 이 한지와 영주만 유일하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 맞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캐릭터들이 한둘이 있어야죠. 근데 이 작가님이 쓰신 이 단편들에는 사이다가 없습니다. 사이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카엘라와 비밀을 읽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어제 새벽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벽 동안 눈물을 찔끔 쏟았다. 나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미카엘라와 비밀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굉장히 마음 아픈 소설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짜오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음. 신, 신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신짜오 하지 않았어. 이거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 제목은 신짜오, 이게 인사거든요? 이게 베트남어로 인사예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예요. 근데 이 인물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제목과 다르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혀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처음에는 분명 안녕했는데, 점점 이 소설이 진행이 될수록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인물들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왜냐면은 사실 이 신짜오에 나오는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의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말을 하진 않을게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도 그 현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한테 실수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더 읽으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소설은 19년도에 처음 출간이 된 소설이잖아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 나온 주인공처럼 실제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더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소설이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왜 작가님이 이 한 권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편집이라고 해도 거기에 수록된 단편들이 다 같은 분위기인 경우도 있지만 상반되는 분위기인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제 이후에 다르게 될 너무 한낮의 연애가 사실 그렇거든요. 너무 한낮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반된 분위기의 단편들도 좀 수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일괄적으로 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소설의 맨 뒤에 작가의 말이 수록되잖아요. 그 작가의 말을 듣고 보고 납득이 됐습니다. 이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란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글을 쓰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작가의 말에서. 근데 정말 이 여기에 실린 단편들이 그 작가의 말 그 자체예요, 정말로. 죄송해요. 살에 들겠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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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 맞아요. 이거는 블레스유는 아니에요. 타코야끼 장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작가분께서 왜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다루고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들만 다루고 왜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만 썼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작가의 말을 보고 모든 의문이 풀렸었어요. 그래서 작가의 말까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편인 비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실린 해설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짝사랑해온 사람과 연애하는 느낌으로 글 썼다는 게 듣다고요. 왜냐면은 이 작가님이 한 번에 이렇게 등단이 되신 게 아니라 이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출판사에 이제 보냈다가 떨어진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이 등단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글을 쓰셨고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쇼카이 미소가 결국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인상 받았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글을 쓰시면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단편 중에서 여기 단편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도 그런 주인공이 있거든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자신의 창작물을 보여주면은 들려오는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이거 너무 좀 흔한 소재인 것 같아.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조금 더 신선한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은 평이 들려오고 그렇게 내놓은 결과물도 사람들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힘든 시기에 겪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작가의 말을 좀 읽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은 미카엘라와 비밀도 현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주인공, 상상을 하는 주인공이 나온 소설이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주인공이 느꼈던 감정들의 일부는 사실 작가님도 느꼈던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은 나는 조금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읽으면 참 좋은 소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여기서 빼고 싶은 소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 7편 중에 빼고 싶은 게 정말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다 너무 좋고 다 마음에 남고 다 생각해보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하나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보고 좀 세상에 보는 눈을 키우고 싶어. 시선을 좀 더 넓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좀 안 맞겠죠? 나는 어두운 내용은 정말 너무 힘들고 우울한 걸 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굳이 내가 어둡고 우울한 거를 보면서 기분이 더 가라앉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소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소설 중 하나긴 해요. 정말 여러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이 작가님이 담담하게 써내려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아름답게 쓰려고 했다던가 이런저런 미사오구가 붙었다던가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는다던가 아니면은 좋은 인상을 받기는 사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 내용은 무거운데 가볍게 읽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말하자면 이게 소설집이라서 여러 개의 소설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내용이 다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아가지고 읽는데 사실 부담은 없어요. 부담 없이 읽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분들한테는 요런 식으로 단편집 같은 거나 좀 소설 여러 개 묶인 거를 추천 많이 드려요. 왜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장편 같은 경우에는 그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어야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 소설이 묶인 경우는 다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어쨌든 소설 그중 그렇게 많은 단편들 중에서 하나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볼 수 없어도. 그리고 또 골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잘 많이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책이 좀 낯설고 좀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렇게 좀 여러 개의 소설이 묶인 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소설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단편이라서 시간 나실 때 쫌쫌따리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읽는 사람마다 조금 시간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거 완독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완독하는 데는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4시간이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딴짓도 했거든요. 딴짓도 하면서 이제 완독한 게 4시간이니까 딴짓 한 거 빼면 한 3시간 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시간이면 이제 180분이잖아요. 한 편당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한 편 읽을 수 있어요. 한 2, 30분 정도 투자하면은 한 편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읽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다. 애니메이션 있어요? 제가 최은현 작가님 다른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최은현 작가님의 첫 소설이자 제 마지막 소설이에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읽고 싶어지긴 했어, 이 작가님의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더 금방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더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17년도에 출간한 책이네요. 그 여름은. 영화로 나왔구나.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왔구나. 궁금하다. 영화 검색해볼까?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궁금해졌어, 나도.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처음 만났던 책이 인상 깊으면은 그 작가님 거를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포텔에서 볼 수가 있네요. 라포텔에 올라와 있구나. 상영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네요. 1시간이면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구나. 23년도 6월이면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 안 된 영화네. 음. 로맨스인가 봐요, 장르가. 지금 줄거리 읽어보니까 로맨스 관련한 장르인 것 같네요. 궁금하다. 이거 나도 시간 날 때 한번 봐봐야겠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은 몰랐을 뻔했어. 좋은
거 알게 됐잖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막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그래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서 혹시 이미 미미르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인어가 다 이미 독파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용기 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알고 있어도 보지 않은 것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기 내서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사실 이것보다 좀 짧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어졌어.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여러분들 저기 도서관 영상 이제 슬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상 한 권에 하나의 작품만 담기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좀 여러 개가 담기는 게 좋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이제 영상 길이겠죠? 영상 길이가 이제 하나만 담기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짧겠고 여러 개가 담기면 상대적으로 좀 길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신가요? 한 작품? 왜냐하면 왜 고민을 했냐면은 처음에 저는 한 번에 한 작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짧은 호흡이 쉽게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장르 하나를 묶거나 그러면은 제가 편집을 해보고 너무 짧을 것 같다 하면은 한번 비슷한 장르끼리 묶어보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길지도 짧지도 않고 하나로는 괜찮겠다 싶으면은 제가 하나로 한번 올려보고 할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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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 주는 더 이상 방송이 없어요. 이번 주는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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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치즈 너무 감사해요, 코로리님. 뭐야, 정말. 뭐야,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돈에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새로운 OTT를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책을 사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송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후원해주신 돈은 다시 이제 예술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제 편집자님께서 제작하는 영상은 재밌을 게 100% 재밌어. 근데 제가 제작하는 영상까지 재밌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해보고 정말 진짜 안 되겠다. 와, 나는 정말 편집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으면은 제가 그거는 다른 방법을 좀 더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주말 동안에는 푹 쉬고 월요일날 아침에 만나기로 합시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늘 평일의 마지막 날이니까 다들 지치고 힘들겠지만 힘내가지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빠빠.